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공 기자입니다. 요즘 뉴스메이커를 꼽자면 단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연달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위가 워낙 높아서 한반도 침공이니 아베 공습이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때문에 동아시아 정세도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베 총리의 공격적 행보와 그 파장을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치부 길윤영 기자 모셨습니다. 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베 총리의 발언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23일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상원인데요. 참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무라야마 다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듣고 무라야마 다마가 이제 일본이 과거에 있었던 침략 전쟁을 반성하는 그런 의미의 대화인데요. 그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데 이 말은 상당히 침략을 부정하는 발언이고요. 그리고 이런 주변국들의 비판에 대해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자유를 우리가 확보해 가야 된다. 그래서 주변국을 별로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기분이 나빴는데요. 한국이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참배라는 거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제 현저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쪽의 문제 제기를 그야말로 좀 어거지 트집 잡는 듯한 걸로 이제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변국을 이렇게 배려한다는 거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망언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이제 한 것이죠. 그 아베 총리의 발언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본은 큰 나라고 큰 나라의 수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양식과 어떤 국제적인 균형 감각,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도대체 아베 총리가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아베 총리에 대한 인기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아베 총리의 지금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넘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는 70%가 넘는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본 역대 봤을 때 총리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90년대 모리요시라는 그런 총리가 있었는데 이분은 지지율이 9%입니다. 9%. 상당히 이게 낮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지금 70% 넘는 아베 총리가 국내 인기용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한데 아베 총리는 원래 그냥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철학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른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하고 식민지배를 사과했던 우리가 흔히 무라야마 다마라고 부르는 그렇죠, 무라야마 총리의 어떤 과거사 사죄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이 드렸지만 무라야마 다마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마가 나온 게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945년에 이제 전쟁에서 진 다음에 50년 만에 이제 한 50년 반세기가 지났으니까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전망의 위기에 빠뜨렸다. 여기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담화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말했는데 주어가 없잖아요. 누가 그랬다. 주어가 없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통절한 반성의 뜻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주변 국가에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평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거를 부정한 것이니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참 이렇게 할 말이 잘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의 인식은 이른바 그의 외조부, 이른바 기시노라고 한 전 총리하고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기시노부스케이라고 하면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이분에 대해서 긴 여력은 여기서 말씀드릴 여유가 없는 것 같고요. 이분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도조히데키 내각의 상공대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 문자를 조달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도쿄 이제 전범 재판 때 평화의 반환죄, 그러니까 A급 전범으로 이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모 형무소에 3년간 gat혀 있다가 나와서 이제 정기에 복귀해서 이제 총리까지 되는 분이죠. 이분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지난 전쟁은 옳은 전쟁이었다. 우리가 대동아공영권, 이게 서양인들의 침략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황인종들의 대표로 우리가 나가 싸운 거다. 이게 저서 문제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이른바 아베 총리나 지금 자민당의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죠. 예.
네, 문제는 지금 아베 총리만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요. 아소다로 부총리 같은 일본 강요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168명이 최근에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더 큰 문제죠.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168명의 국회의원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게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처음입니다. 상당히 일본에서도 이례적인 일이고요.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 12월 있었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그 아베 총리가 이끄는 그 자민당이 대승을 합니다. 그냥 엄청난 그야말로 승리를 하고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그 하시모토 도루라고 이제 오사카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끄는 일본 유신회라는 게 또 못지않은 승리를 해서 이제 대거 약진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일본의 국회의원에 진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배로 이어졌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일본이라는 사회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갑자기 이렇게 막 바뀌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보면 그래서 자민당이 이렇게 압승을 거뒀는데, 그럼 자민당이 얻은 표가 얼마냐? 그러면 전체 유권자의, 이를테면 전체 일본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25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1등이 그냥 독식을 하는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 그럼 일본 사회가 그 사람들의 그런 주장을 지지를 하고 있느냐?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른바 아베 총리의 도발은 한국하고 중국의 특히 주변국 중에서도 반발을 불러서 동아시아 일각관계를 상당히 지금 위험하고 흔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 그건데요. 제가 외교부에서도 이제 외교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땅히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어떻게 바뀔 만한 사실 정책적 수단이 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의 고민이 가장 거기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면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 한미 동맹,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한중 동반자 관계를 조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 데에 비해서 일본은 한일 관계의 안정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안정화라는 건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것이고요. 계속 이제 우리는 안정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안정화를 자꾸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일본과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센카쿠요토라고 이제 중국명으로 다우이다우라고 하는데, 거기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경우냐면요. 지난 23일에 이제 일본에 있는 구구 청년들이 또 이제 센카쿠요토로 갑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일본의 해상감시선이 10척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중국의 이제 해상감시선도 8척이 따라붙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독도에 독도 주변 해역에 자위대와 우리 해군과 아니면 해경의 배가 거의 20척 가까이가 서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견적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이며,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도 한중 관계를 어떻게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 지금 어려운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일본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중일 관계가 지금 너무 어려운 측면에 이렇게 외교적인 수사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되면은 대체로 이제 미국 쪽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죠. 미국 쪽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일본이 좀 한마디로 짜증이 나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금 미국이 오바마 정권이 들어섰죠.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 그리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정권이 들어섰는 네 나라가 정권이 들어섰고, 지금 북핵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핵실험을 해서 주변 국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이제 북핵 문제에 손발을 맞추냐, 그것도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일본이 저렇게 사고를 치니까 지금 당장 한일 관계가, 우리 윤병세 장관이 가려는 계획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냉각이 됐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일중 관계가 냉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싫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아베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풀리시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중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어떤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는 관계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한중일 관계, 일본, 그 세 나라가 각각 어떤 움직임들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걸까요? 사실 아무도, 한국도 그렇고요, 또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북핵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지금 시기에 지금 이렇게 너무 뭐 이런 상황을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일본이죠. 일본이 저 얼마 전에 그 외교부의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근데 주변을 배려해서 행동은 좀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좀 주변국을 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일단은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일본이 저러는데 그럼 뭐 우리도 그냥 어쩔 수 없다.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그러고 싶죠. 당연히 그러고 싶지만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중요한 나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잘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그러면 일본한테 손해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우리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는 또 일본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허무한 얘기가 되겠지만 아베 총리의 기본적인 그 사람의 신념이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뭐 얘기하신 대로 우리 당국자가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행동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도 상당히 그 시사점이 있는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보여주는 이른바 자폐적 역사인식이 동북아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우호관계의 구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종전 50년을 맞아서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꼭 이대로는 아닙니다만 무라야마 총리는 담화에서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정책을 그르쳐서 전쟁의 길을 갔고 결국 국민을 전망의 위기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 사실 이 시점에서 아베 총리가 가장 가슴 깊이 새겨드려야 할 말이 이 담화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규린영 기자와 함께 이른바 아베 총리의 망언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겨레 캐스트 2013,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